그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진행할 것은 이제 취득 쪽으로 보셔야 되죠. 우리 양도와 관련된 것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취득세에서 그 취득, 양도, 팔고 나서 사고 아니면 사고 나서 팔 수도 있지만 우리 요번 과정은 팔고 나서 사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 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죠. 이제 그 양도소득세는 국세가 되고요. 그럼 거기에 취득세 첫 번째 의 보시면은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유형, 무형의 재산의 취득행위 자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유형, 형태가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형태가 있는 것은 뭐 부동산 같은 거라든지 차량 같은 거. 근데 무형 같은 경우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요트 회원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 회원권 그런 권리 또 광어권, 어권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유형 뿐만이 아니라 무형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물건을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지만 물건이 아니 권리를 취득해도 취득세를 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광어, 골, 콘, 종, 승, 요 이거 있죠.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물건이 아니라 권리니까. 그래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은 물건에 한한다. 뭐 또 권리에 한한다. 이런 건 틀리다라는 거죠.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아니면 유형 아니면 무형도 전부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돈 될 만한 걸 취득했어야지 취득세를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격 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 얘기를 하고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시군 구세죠. 근데 특별시의 경우는 공동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 또는 구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과세 주체 정도는 뭐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이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당연히 뭐가 된다? 보통세가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되는 유통세, 사고 파는 과정.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사고 파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세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소유권의 취득 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겠대요. 그러면 일정한 행위를 해야지만 낸다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도 내는 재산세 같은 것도 있어요. 양도세는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고 또 취득세도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위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다.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샀다면 취득세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응능과세. 취득할 능력이 있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응능과세만 별 의미 없지만 응이과세라는 것은요 일정한 수익이 있어서 과세하겠다 응이과세예요. 응능과세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하겠다 응능과세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에 과세하는 사실과세이며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는 당연히 취득으로 보는 형식과세이다. 그러네요. 우리 취득세가 실질과세와 형식과세를 택하고 있다. 함께 택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래요.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미등기 전매한 자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어서. 근데 또 명의신탁을 받은 자도 뭐를 내야 되는가 보죠?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형식상 취득했어도 취득세를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 세율을 50% 범위에서 과감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전부 다 표준 세율을 택하고 있죠. 표준 세율을 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9번째 보시면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전부 다 뭐예요? 가끔가다 일어나는 거니까 알아서 신고하고 내라.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다. 다만 신고불성실자,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을 안 받지는 않죠. 알아서 과세권자, 세금을 받을 자가 결정해서 와서야겠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취득의 개념이 있는데, 취득이 뭐냐? 우리 양도의 개념은 다 보셨죠? 그래서 좀 편하게 볼게요. 우리 양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이 양도를 해야 된다. 법인이 양도하면 법인세다. 또 일시적 우발적이다. 가끔가다 팔았어야지만 양도세를 낸다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이 돼서 종합소득세가 된다. 그래서 또 사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진짜로 이것은 형식상 넘어갔을 때는 과세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팔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또 유상이전. 유상이전인데, 유상이전이라는 얘기, 양도에서 소득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무상일 경우는 양도세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취득세에서 취득은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따지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 반복적이든지 일시적 우발적이든지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또 사실상 취득했던 형식상 취득했던 취득이라면 무조건 취득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취득세에서 취득은 유상 이전만 취득이 아니라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개념을 거기에 취득 보면은 사실상 취득, 그리고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취득자가 다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심화 이론이니까 승계 취득, 원시 취득 다 알잖아. 이런 취득일 때 전부 다 취득세 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주 취득이 있어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 또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이 부지,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건축물이 개수, 그 다음에 차량 계정 선박의 종류 변경,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취득, 이런 것도 전부 다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취득이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과세하겠다. 간주하겠다. 그 다음에 형식상 취득인 명의신탁이라든지 양도담보, 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취득, 이혼시 재산분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취득. 그러면 이런 거는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아니에요. 왜? 사실상이기 때문에. 형식상은 양도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 간주취득, 우리 취득세에서 범위가 굉장히 넓죠. 우리 양도소득세와 똑같은 것은 개념이 어딘가 보면 승계취득의 유상승계취득이죠.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등 이런 것들만 취득과 양도의 개념이 같지도 않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상속증여 기부는 무상이니까 취득하는 자는 취득이고 넘겨주는 증여자일 경우에는 뭐가 돼요? 양도가 아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시취득은 취득하는 자만 있지 양도하는 자는 생길 수가 없잖아요. 최초 소유권자니까. 그러면 간주취득 이런 것도 당연히 양도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범위는, 취득과 양도의 범위는 양도가 훨씬 적다는 거죠. 취득의 범위가 무진장이 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금 보실 거에서 사실상 취득 그런 개념을 쭉 보시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그렇죠? 부담부 증여는 뭐가 되나요?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취득에서는 뭐가 되고, 취득세에서는 그 부분은 유상이 돼요. 다시 말해서 보시면은 이래요. 만약에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에게 증여를 하고 있다. 근데 갑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만약에 이게 10억이다. 10억인데 여기에 채무가 3억이 있다.
요거를 그대로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증여를 받는 부분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7억은 뭐가 돼요? 7억은 무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상으로 받는 것은 얼마가 돼요? 3억이 유상이 되겠죠. 이 채무를 넘겨받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취득세에서 취득세를 낼 때는 무상일 때와 유상일 때의 취득세 세율 자체가 달라요. 세율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이 3억에 대해서는 유상승계 취득의 세율이 적용되고 7억에 대해서는 무상승계 취득의 세율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을 입장에서는 10억짜리 부동산을 받으면서 내가 공짜로 받은 건 7억이라는 거 이거는 잘 알 거야. 근데 무슨 3억이 유상이야. 앞으로 빚을 내가 갚아야지 완벽한 10억짜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것도 유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한번 볼까요? 지방세인 납세자는 개인과 법인이 구별이 없다. 그렇죠? 개인이 취득해도 취득세, 법인이 취득해도 취득세. 개인이 부동산을 하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든 모두 취득세가 관세되나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모두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과세되며 그렇죠.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개인, 법인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도세는 구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세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구별이 있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세가 관세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가 관세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법인의 구별이 없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개인도 종부세, 법인도 종부세.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양도소득세. 여러분이 거꾸로 보면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무상승계취득, 증여, 기부, 상속.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재분은 다시 제자죠. 다시 나눈다. 이제 이것은요. 상속이 한 번 됐다가 거기 한번 잘 내용 보세요. 그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상속 개시 후 그래서 상속 개시가 됐다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쉽게 상속 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러면 일단은 상속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등기 후에 누가 얼마 받고가 다 정해졌다는 얘기죠. 된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 가액은 그 재산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런 부동산이 만약에 있다. 이렇게 부동산이 있다.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그 망자가 있어요. 사망을 한 망자가 있는데 망자는 그 배우자도 남아 있고 자식도 남아 있고 자식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요게 만약에 그냥 편의상 7억이라고 봤을 때 이 재산 가격이 상속 재산 가격이 7억이래요. 그러면 망자가 남기고 간 재산은 당사자가요. 배우자, 자식이 이렇게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게 되면 만약에 배우자, 자식에서 자식들 둘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한테 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상속인 간에 자식들 여러분이 입장에서는 만약에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상속 재산 전부 다 배우자로 해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 나중에가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7억 정도면 상속세도 없어요. 다른 재산이 없다고 봤을 때 없으니까 이건 다 몰아줘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래요. 배우자, 자식한테 이렇게 있는데 당사자끼리 협의를 했어. 등기가 딱 됐어요. 등기가 되는 게 전부 다 이 재산이 전부 다 배우자, 자식들이 다 합의를 했어. 합의를 해서 이렇게 상속이 됐어요. 등기가 됐어요. 끝났어. 그러면 이때는요.
자기 원래 지분을 넘겨줄 필요는 넘겨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정 상속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넘겨줬는데 그래도 이 배우자는 이 망자의 배우자예요. 이자는 증여세 낼 필요 없다. 여기서 낼 필요 없어요. 상속 재산을 처음에 잘하면은 증여세 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식들 생각에선 좋은 생각을 했겠죠. 아유, 그렇죠? 엄마가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자기들 뭐 며느리라든지 사위가 엄마한테 잘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딱 해서 인감증명 다 띄워주고 나서 딱 해놨더니 여기에 배우자들이 난리가 났어. 왜 다 주고 왔냐고. 그래서 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 미안하다. 너 큰아들이니까 너 4억 갖고 너 3억 가져. 이렇게 하고 나서 요 지분을 다시 나눠요. 뭐라고 그래요? 재분할을 해. 재분할을 해요. 재분할을 하게 되면 그때는 협의 분할이지만 재분할이라는 거죠. 다시 분할하면 그때는 자식이 4억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증여받은 거에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가 보면요. 이때는 원래 상속 지분은요. 자식이 1대 배우자는 50%, 자식보다 50%를 더 가져요. 1.5예요. 1.5. 그러면 1.5면 얼마가 되나? 그래서 제가 7억을 해놨어요. 3.5분의 1이니까 2억, 원래 상속분이 2억 3억이 되나요? 그렇죠? 1.5니까 2억에 1.5니까 3억이잖아요. 2억 1.5가 돼. 그러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를 했나요? 2억보단 초과를 했잖아요. 초과한 2억에 대해서는 엄마로부터 증여받은 게 돼. 여기는 얼마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엄마로부터 증여받은 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상속세 신고기간은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6월 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6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납부가 양도일이 속한 달이 말일부터 2개월 내잖아요. 상속 같은 건 얼마예요? 6개월 내. 6개월 내에 이렇게 했다면 6개월 내에 이렇게 했다면 이건 증여세가 자체가 없어. 6개월 내라면 그 밑에 보면은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기억에 신고 납부하는 기간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 기간 내에 했다면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했다면 관계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간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내야 되네요. 또 상속 회복 청구의소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상속 및 상속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막 그냥 엄마가 이래. 자식한테 야 니들 인감 좀 하나씩 가져와봐. 상속 등기 좀 하게. 그랬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1.5를 해줄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가 그냥 몰래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송에서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관계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에 채권자 대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어떤 내용인가면요. 이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누군가가 한 명이 신청해도 돼요. 그런데 이럴 경우 제3자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자식이 어디서 빚을 굉장히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졌는데 얘가 상속등기를 안 하고 있어. 상속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의 채권자가 얘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뭔가 보면요. 채권자 대유권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법 상속분대로 등기를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우리는 이렇게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다 받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법정 상속분대로 엉뚱한 자가 했어. 그래서 다시 재분할을 한다면 이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 다음에 증여 취득의 의제. 증여 취득의 의제 볼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분이 많아요.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잖아요. 또 그러면 빚이 안 넘어갔다, 유상이 없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또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의 매매를 했다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마찬가지예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러면 부부지간에 남편의 재산을 부인이 취득을 했는데 만약에 1번 같이 공매나 경매 포함해서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남편 재산이 공매나 경매가 돼서 부인이 경락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당연히 유상으로 취득한 게 된다. 또 파산 선고 역시 1번이나 2번은 똑같죠. 남편의 재산이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는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또 세 번째,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이거를 바꿀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당연히 유상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샀대요. 그러면 직계 비속이 샀어. 입증이 돼.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거. 자식이 돈 버는 근거가 다 나와. 니은 소유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아들 부동산을 이래요. 아들 부동산 판 근거가 나오고 그 돈 가지고 아버지 부동산을 샀어. 아버지 부동산을 또 아버지는 그 판 금액 갖고 전원주택을 샀어. 이게 나온다면 당연히 양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유상으로 취득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중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상속받은 돈으로 지급한 근거가 나온다면 이럴 경우에는 뭘 보고 해? 양도로 본다는, 아니 양도가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쭉 나오고 있죠. 원시 취득, 이런 것도 취득으로 본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3번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3번에 차량, 기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 있죠. 각각 원시 취득의 형태로서 실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납세무가 있다. 그럼 원시 취득도 취득세 과세가 되어 차량, 기장비, 항공기를 제조, 조립을 한다. 선박을 건조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최초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들면 취득세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취득세 안 받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샀어요. 새 차 샀죠? 그럼 우리 취득세 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이 있어요. 간주 취득. 그럼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은 당연히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해서 가액이 올라갔다면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공부상은 백날 변경이 돼서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목 변경하고 유사한 거예요. 어떤 주택을 지면서 그 뒤에 주택 허가가 난 부분이 요만큼이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이런 땅이 있는데 이게 임야예요. 임야인데 여기다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면 이게 전부 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돼서 대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일정 부분만 대로 되거든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짓고 나서 여기에다가 여기를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정원하고 또 조경수 심고, 그렇죠? 여기다가 연못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대지지 그거는. 그렇죠? 근데 공부상에는 뭐로 돼 있어요? 임야. 우리 그 외곽지에 음식점 있는 데 있잖아요. 주차장 대부분 전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뭐예요? 그건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당연히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받겠다. 그렇게 가격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증가분에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 1번이나 2번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것도 의제 취득이 되는데 세 번째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죠. 신탁법에 따라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자. 여기서는 신탁자가 누구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위탁자. 그럼 위탁자, 이 신탁법에 한 신탁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취득세가 비과세가 돼요.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어떤 장학재단에다 믿고 맡겨놨다. 믿고 맡겨놨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내 거잖아요. 믿고 맡겨놓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뭐 한다? 그 A 장학재단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맡겨놨는데 이것을 내 자식한테 줘버렸어. 즉,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을 했어요. 이럴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된다? 취득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이 증축, 개축, 이전, 개수. 증축, 개축, 이전, 개수를 해서 가액이 증가한다면 취득세 내라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때요? 또 5번,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가액이 증가한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는 거죠. 증가분이 있는 것에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차량 개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종류를 바꿔서 가액이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그래 간주 취득이 되죠. 여기에 간주 취득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없는데 취득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상장법인이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취득이 있네요. 이 비상장법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올해에 들어간 거예요. 올해에 들어간 거니까 요걸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1번과 6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보시면 비상장법인, 코스닥 코스피가 아닌 것을 비상장법인이라고 하죠. 비상장법인이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취득 그래요. 주식 지분 취득. 1번에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법인이 과점주주가 됐다.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이건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시험 출제가 워낙 많이 돼서.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법인을 처음에 만드는 걸 설립이라고 그러거든요. 설립할 때 과점주주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잘 체크하세요. 이거는요.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어떤 A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A 법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갑이라는 자가 이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의 30%를 갖고 있다가 또 30%를 취득했어. 그러면 어때요? 이 회사 이 갑은 몇 프로가 돼요? 60%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가 보면요. 과점주주.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과점주주는 50% 이상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점주주는 뭐래? 50% 초과.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50%는 과점주주예요. 그런데 취득세에서 50%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왜?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60%가 됐으면 뭐래요? 과점주주는 그 부동산 등을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A법인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동산 여기 등은요. 뭐라고 하는 거군요. 취득세 과세 대상. 그러면 A법인의 부동산도 있고 본사 사업 건물도 있고 차량도 있어. A법인에서 취득세를 냈겠죠. 하다못해 골프용권도 있어. 취득세 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값어치가 자그만치 10억이다. 이 회사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라 A법인이 취득세 내고 취득한 것의 가격이 10억이다. 이럴 때 이 10억에 대해서 60%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 값은요. 60% 취득이 있는 걸로 봐. 그러니까 6억을 취득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6억을 취득한 걸로 보니까 6억을 취득한 걸로 보니까 취득세를 내라는 거죠. 취득세 2%를 내라는 거예요. 2%를 내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값이 처음부터 60%였었다. 60%이고 A법인이 이런 걸 샀다. 10억 원어치를. 이때는 값은 취득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값이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부터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임명과 그와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서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상 취득에 명의신탁 무엇인지 아시죠? 이것도 취득으로 보겠다. 모두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 해지 전부 다 취득세 과세한다. 양도담보, 양도세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양도담보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형식상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이 된다는 얘기죠. 취득이 된다. 그 다음에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보지 않았죠. 하지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여기에서는 취득세 과세된다. 그런데 취득세가 좀 약하게 과세가 돼요. 또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취득. 부부간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은 형식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가 된다. 근데 요거 3번, 4번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뒤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취득세가 굉장히 싸요. 싸게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아예 양도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싸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취득. 그럼 법인을 합병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으시면 돼요. 과거에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지금 한번 요새는 그렇죠. 하나은행에서 외환은행을 합병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을지로 입구에 있는 그 외환은행 본점 건물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소유자가 그전에는 외환은행이었지만 지금은 뭐가 되나요? 하나은행으로 바뀌겠죠. 합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취득세를 내냐는 얘기예요.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2절에 과세 대상이 있네요. 과세 대상. 그럼 우리 취득세에서 지금 취득이 뭔지를 보셨고, 과세 대상 굉장히 많죠. 차기, 입항선, 광어, 골콘종, 승유, 부동산 차량, 기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어권, 어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택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그러면 부동산 차량, 기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이죠. 그러면 항공기 선박 가치는 선박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항공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임목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물건, 그쵸? 물건이죠. 근데 이거는 광어권, 어권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골프 회원권, 골프장은 알지만 골프 회원권은 모르지. 그렇죠? 콘도 회원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럼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를 취득했어도 뭐가 된다? 취득세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인데 이거는 형태가 없으니까 뭐다? 무형의 재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과세가 되는데 여기에서 부동산은요.
부동산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동산은 쉽게 그냥 토지 건축물이야. 토지 또 건축물이에요. 근데 토지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뿐만 아니라 미등록 토지도 포함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토지는 어디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 지적법에서 배우시는 그 토지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지 않는 토지도 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토지를 취득하면. 그러면 건축물은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신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면 되고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뭐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어요. 저장시설, 레저시설, 독후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유소 지하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 있죠. 건축물인가요? 아닌가요? 건축물 아니에요. 아닌데도 여기서는 건축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이 돼요. 여기는 지적법상 토지뿐만이 아니라 미등록 토지도 포함. 왜? 토지 같은 거는 무허가라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건축물은 어디에?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그게 나와 있는 게 어딘가 보면요. 다음 장에 보시면 78쪽이에요. 양가로 2번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얘기를 하고 있죠.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후시설, 또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기타시설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한다는 거야. 건축법상 건축물보다 범위가 훨씬 더 크다. 이것도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는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것을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가 되는데 우리 이제 요거를요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래요. 이런 것을 뭐 하면 된대요? 취득을 하면 된대요. 취득.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있죠. 취득은 사실상 취득도 취득이고 또 형식상 취득도 취득이고 또 뭐도 의제 취득도 취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관련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취득은 승계 취득과 그죠? 무상 승계 취득으로 나누고 있죠. 그럼 승계는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취득했어도 또 무상으로 취득했어도 취득세를 낸다. 또 형식상 취득 있죠. 양도담보 같은 경우도 뭐가 되고 이런 것을 양도담보를 했어도 또 공유물 분할을 했어도 또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했어도 그렇죠. 이거 등등등으로 취득해도 뭐가 된다? 취득세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또 의제 취득이 6가지가 있죠. 토지의 지목 변경이다. 또 건축물이 증축 개축 개수다. 그래서 또 차량 계약 선박의 종류 변경이다. 이런 것도 취득으로 과세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개수라는 게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의제 취득에 개수라는 게 있어요. 개수. 그 용어를 한번 잠깐 볼게요. 개수 보면 79쪽에 맨 위에 나와 있는 개수 있죠. 대수선. 이것은 여러분이 건축법에서 배우는 대수선. 그러면 나중에 그냥 완전 뜯어 고치는 거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취득이, 가액이 그 면적 증가분에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대수선 있고 또 독립된 시설물이 수선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수선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한다? 개수.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고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증가하겠죠. 증가분에 대해서 뭐가 된다는 걸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라는 용어는 건축법상 용어는 아닌데 대수선 생각을 하시면 돼. 여러분이 건축법에 뭐 3개, 그렇죠? 30,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 가액이 증가하겠죠. 가액이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가 개수 대수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대상을 쭉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있잖아요. 요거를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다른 것은 그냥 보시면 돼. 또 여기에 임목이 있는데요. 이제 용어는 굉장히 복잡해. 뭐 항공기업이면 범선, 기선, 전마선 등 명칭열을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이런 용어를 여러분이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부동산 아니잖아. 뭐 의제 부동산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 종류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임목이라는 것은요. 우리 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임목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상의 과수와 임목과 중목을 말한다 그래요. 지상의 과수와 임목과 중목을 말한다. 내용은 어떤 거군요. 이런 임야를 하나 사는데 이 임야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임야가 여기에 나무 수종이 너무 좋아요. 나무 수종이 좋아. 수종이 좋아. 이것을 취득을 할 때 만약에 임야는 취득세를 내고 임목은, 지상의 과수나 임목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안 낸다 그러면 이렇게 사면서 토지 가격은 5억, 이 임목 가격은 10억. 만약 이렇게 취득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취득했어요. 이렇게 취득했다면 취득세는 부동산만 있다면 5억에서 준 취득세를 못 받죠. 그런데 임목도 어때요? 10억. 그걸 해놨잖아요. 10억을 해놨기 때문에 취득세를 그렇죠?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워낙 좋아서 이제 이 사람이 파는 게 자기 토지는 안 팔고 나무만 벌채를 해서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임목을 사고 있어. 이게 나무가 수종이 워낙 좋아서 10억 원어치를 사고 있어. 10억 원어치를 사고 있으면 이거 뭐를 내라는 거군요. 취득세 내래요. 취득세. 내는 게 아니고 안 낸다고. 현재 임야와 같이 살 때는 취득세를 내지만 벌채에서 사면 취득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목을 수입하면 취득세 안 내는 거죠. 당연히 원목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같이 취득했을 때. 그래서 지상의 과수가 뭔지 알죠? 임목, 중목 까지도 취득세,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세금 같은 경우를 가지고는 이래요.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요. 여기 뭐 같아요? 주유소 그린 거예요. 주유소가 이렇게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주유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취득할 때는 다 취득세 내야 돼요. 이 주유기 값까지도 전부 다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 밑에 또 뭐가 있나요? 유류 저장 탱크가 있죠. 유류 저장 탱크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유소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일정한 거리에서 뭐 이제 이 주유소를 못 만들게, 또 주거 지역에서 너무 가까우면 주유소를 못 만들게 하는 이런 규정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거래를 할 때 이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이런 인허가 관련돼서 5억에 권리금 이런 거 받는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거 받는 경우 있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10억이야. 이 권리금으로 5억을 받아. 이럴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걸 팔면 판 사람은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세 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양도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잖아요.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를 내라. 그런데 이것은 양도하는 사람, 갑이 양도해서 을이 취득을 해요. 그러면 을은 취득세를 낼 때는 어떤가 보면요. 을은 10억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영어권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규정이 없잖아요.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취득세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영어권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중개업을 하시다가 이런 부동산 하나 사시게 되잖아요. 주유소 하나 사. 근데 주유소 사양 산업이 되네. 근데 이런 걸 사시게 되면은 취득세를 덜 내는 입장으로 간다면 이 방법을 한번 해주세요. 취득세 나중에 팔 때도 똑같이 권리금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취득세가 왜 5억에 대해서요. 취득세 절감.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지금 4.6% 되는데 그 거기에 뭐 재경비 치면 한 5% 닿거든요. 5억에 되면 2,500만 원이요. 5%면 이게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양도소득세는 있어요. 광어, 골콘종, 숙료를 취득세 과세 양도라면 양도세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그런데 주식의 형태를 포함한다고 했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주식의 형태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식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 그런데 주식의 형태인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취득세 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셔서 과세 대상까지 보고요. 보고 납세음자는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